우린 33살 한국인 한 명에게 완패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출신 스포츠 경제 분석가의 이 한마디에 LAFC 본사 회의실이 순식간에 패닉에 빠졌습니다. 불과 2개월 만에 구단 가치가 6억 달러 뛰어오르고 유니폼 150만 장이 팔리고 코리아타운 매출이 1,500억 폭증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조 원을 쏟아부은 유럽 강호들도 못 만든 숫자들이 미국 변방 리그에서 조용히 터져버린 겁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 그 중심에 한국인이 서 있었습니다. 33살짜리 아시아 선수에게 370억을 태운 건 역사상 최악의 도박이다. ESPN 간판 에디터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미국 팬들도 댓글로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늙은 아시아 스트라이커, 은퇴하러 온 관광객이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60일 만에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33세 토트넘에서 버림받은 그 한국인이 MLS를 집어삼키고 미국 스포츠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반전이 단지 축구장이 아니라 미국 전역 3만 명, 동포 자영업자의 삶까지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왜 미국 언론들이 끝내 고개를 숙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그날 라커룸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은 저 혼자였거든요. 벽에는 제가 토트넘 와서 넣었던 골 사진들이 액자로 줄줄이 걸려 있었는데 그날따라 하나도 반갑게 안 보였습니다. 제 라커 위에는 분석팀에서 출력해 붙여놓은 그래프가 있었어요. 나이 33, 지난 시즌 리그 득점 7골. 경기장에서는 여전히 전력으로 뛰고 있다고 믿었는데 숫자로 정리된 제 모습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했습니다. 33, 7골. 딱 2줄. 그때 라커룸 위쪽에 달린 TV에서 패널 토크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양 해설자가 웃으면서 그러더군요. 33이면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에서는 슬슬 마지막 장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제 이름은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누구 이야기인지 너무 뻔해서 오히려 더 찔렸습니다. 신발끈을 천천히 풀면서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내려가는 건가? 이제 진짜 끝을 준비해야 하는 건가? 가슴 한쪽에서 이상한 허전함이 올라오는데 다른 쪽에서는 괜히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프 몇 개랑 숫자 몇 줄로 내가 뛴 수천 분이 이렇게 정리되는 건가 싶어서요. 라커룸 문을 여는 순간 복도에서 들려오는 구단 스태프들의 낮은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재계약, 나이, 미래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화장실에 새어들어온 바람처럼 스며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강하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며칠 뒤 제 인생을 바꾸는 말이 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그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였죠. 카페 문을 열었을 때 커피향이 확 올라왔습니다. 런던 북부 한적한 골목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기자가 창가 쪽 자리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었는데 눈빛은 묘하게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형, 요즘 얼굴이 좀 피곤한데요. 장난 섞인 말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웃음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기 많아서 그렇지 뭐. 대충 얼버무리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속이 뜨거워지면서도 이상하게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 지나자 그 기자가 슬쩍 녹음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아주 작게 내쉬더니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형,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선 그 숫자가 참 잔인하죠. 순간 시간이 조금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인데 그 뒤에 이어진 한 문장이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동네에선 그 숫자가 잔인하다. 창밖을 보니까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꼬마 둘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아이가 제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친구에게 뭐라고 속삭이더군요. 입모양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난 아직도 손이 최고야. 그걸 보는데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가 곧바로 묵직해졌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여전히 제가 최고인데 어른들의 회의실에서는 제 이름에 나이와 그래프가 같이 붙어 돌아다니고 있을 거니까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은 어때요? 33이라는 숫자, 솔직히 어떻게 느껴요?
저는 잠깐 웃으려고 했지만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뛰는 몸은 아직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숫자는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네. 그런 말을 겨우 꺼냈습니다. 그 기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형, 이게 아마 앞으로 형 인생에서 제일 큰 주제가 될 거예요. 나이라는 숫자가 진짜인지 아니면 편견인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샤워하는 동안에도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요. 나이는 숫자일 뿐일까 아니면 내 커리어의 마지막 페이지를 정해버리는 칼날일까. 그 고민이 깊어질수록 왠지 모르게 좋지 않은 예감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답을 강제로 떠안게 되는 자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실로 오라는 연락이 온 것도 바로 그때였거든요. 클럽하우스 위쪽 회장실 주변 복도는 항상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도 카펫이 너무 조용해서 제 발걸음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 레이븐과 단장, 재무 담당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븐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손, 앉게.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깔려 있었지만 손가락이 책상 위를 톡톡 두드리고 있는 걸 보고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에 얇은 서류 몇 장이 놓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표와 그래프, 그리고 제가 아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전체 수익, 아시아 스폰서 비율, 유니폼 판매량. 익숙한 자랑거리 같은 숫자였는데 그 옆에 또 다른 표가 붙어 있었죠. 나이 33, 최근 시즌 득점 7개, 자녀 가치, 재판매 가능성. 재무 담당이 조심스럽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손이 우리 클럽에 가져온 가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뒤로 나오는 말은 솔직히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프의 빨간 선이 아래로 꺾여 내려가는 그림만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나중에 들었습니다. 이 자리 전에 열렸던 이사회에서 이런 말까지 나왔다고 하더군요. 지금이 마지막 현금화 타이밍이다. 팬들은 슬퍼하겠지만 구단은 앞으로를 봐야 한다. 저는 그 회의실에 없었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피부에 닿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레이븐이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손, 자네가 우리에게 어떤 선수였는지 나는 잘 알아. 하지만 클럽은 감정만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속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거기엔 분명히 제가 만든 수익과 기록이 적혀 있었는데 공기 속에는 이상하게도 이제는 정리해야 한다는 뉘앙스만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뉴스 속보 알림이 잠깐 떴다가 꺼졌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직 아무 말도 안 들었는데도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레이븐의 입에서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던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문장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손, 우리는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네. 순간 시간 감각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회장실 창밖으로 보이는 런던 하늘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습니다. 이유를 그래도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레이븐은 준비해둔 대답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자네와 함께한 지난 10년, 우리에게 큰 축복이었어. 하지만 지금 우린 스쿼드를 리빌딩해야 하고 33 공격수에게 새 계약을 주는 건 리스크야. 자네도 이해해 주길 바라네. 그 말 속에 제가 만든 수익, 제가 끌어온 팬들, 제가 지켜낸 경기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차분한 척 입술을 깨물고 한 문장을 겨우 꺼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든 것들은 미래가 될 수는 없는 겁니까? 레이븐은 애써 눈을 맞추지 않으려는 듯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건 과거지.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해. 과거. 그 한 단어가 가슴 깊숙한 데를 세게 치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흘린 땀과 눈물, 과연 그렇게 쉽게 과거 두 글자로 정리될 수 있는 건가? 뒤통수 쪽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회의실 문을 나와 긴 복도를 혼자 걸을 때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몸은 현실을 아직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느낌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이미 자막이 떠 있었습니다. 토트넘, 33 손흥민과 결별 결정. 상호합의. 상호합의라는 말이 눈에 걸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제 표정도, 제 심장 박동도, 제 말을 삼키던 순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33이라는 숫자에 제 인생 전체를 넘겨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에이전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 이제 진짜 선택해야 해. 제안이 쏟아지고 있어. 저는 숨을 고르면서 다음 만남을 잡자고 말했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열고 있는 줄 그때는 다 몰랐습니다. 호텔 방 테이블 위에는 여러 나라의 구단 로고가 찍힌 서류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종이 위 숫자들을 번쩍번쩍 비추고 있었어요. 에이전트가 제 맞은편에 앉아서 한 장씩 들춰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봐요, 형. 이쪽 리그는 연봉이 이 정도야. 2년 계약에 옵션까지 넣으면. 금액은 분명 어마어마했습니다. 평생 축구만 보고 뛰어온 입장에서도 눈이 살짝 흔들릴 만큼의 숫자였어요. 다른 장에는 사우디, 다른 장에는 중동 리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빅딜이에요. 나이 생각하면 지금이 현금화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지. 에이전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음이 자꾸 다른 데를 향했습니다. 테이블 다른 쪽에는 조금 얇은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상단에는 MLS, 그리고 LAFC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봉 숫자만 보면 다른 제안보다 확실히 낮았습니다. 대신 아래쪽에 이상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북미와 아시아를 아우르는 프로젝트, 커뮤니티 임팩트, 새로운 브랜드. 이쪽은 돈은 덜 줘도 형을 리그 전체의 얼굴로 쓰겠다는 거야. 도시랑 같이 가자는 얘기고. 에이전트가 대충 요약해줬는데 설명이 끝난 뒤에도 종이에서 눈을 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TV에서 스포츠 토크쇼가 흘러나왔습니다. 우연히도 토마스 밀러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MLS는 은퇴 무대 같은 거죠. 선수들이 조금 편하게 뛰러 가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 말에 스튜디오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리모컨을 꽉 쥐었습니다. 은퇴 무대. 편하게 뛰러 간다. 제가 그곳에 가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볼 겁니다. 나이 들어서 슬슬 내려오러 온 선수 하나 더라고. 창밖을 내다보니 비가 살짝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고를 건가 아니면 자존심을 고를 건가? 여기서 한 번만 더 버텨보겠다고 다른 길을 택하면 어떻게 될까? 에이전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뭘 증명하고 싶은데요? 저는 한참 동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는 누구한테라도 보여주고 싶다. 그 말을 하고 나니까 종이 위 숫자들이 전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어느 쪽 서류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그 순간 머릿속에 한 도시 이름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랐던 로스앤젤레스라는 이름은 며칠 뒤 공항 유리문을 밀어올리는 순간 현실이 됐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뜨거운 공기와 함께 사람들의 함성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어요. 입국장 바깥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흔드는 교민들, 검은색 LAFC 머플러를 든 아이들, 휴대폰을 머리 위로 쳐든 사람들. 경호원이 조용히 제 옆을 지키고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공항 바닥에 비친 제 모습을 한번 내려다봤어요. 토트넘 마크 대신 검은색과 금색이 섞인 새 클럽의 로고가 가슴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앞줄에 있던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손, 웰컴 투 LA. 발음이 조금 어색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안쪽을 꽉 치고 들어왔습니다. 마이크를 든 현지 기자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33세 MLS로 오는 건 커리어를 마무리하러 온 건가요? 질문은 아주 정직했고 조금은 무례했죠. 순간 대답이 목구멍에 걸렸습니다. 잠깐 숨을 고르다가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마무리하러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얼마나 살아있는 숫자인지 증명하고 싶어서 온 거니까. 제 옆에 서 있던 회장 존이 살짝 고개를 돌려 절 봤습니다.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당신이 이 구단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의 손을 잡는 순간
뒤에서 플래시가 폭발했습니다. 그 빛이 잠깐 눈을 가렸는데 묘하게도 제 앞길까지 한번 쓸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가는 동안 차창 밖에 펼쳐진 로스앤젤레스 하늘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런던의 회색빛과는 완전히 다른 색이었어요. 저 멀리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고 라디오에서는 현지 해설자가 떠들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최고였던 공격수가 은퇴 무대라는 MLS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다시 귀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뛰어서 답을 보여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날 저녁 클럽에서 준비한 간단한 환영 자리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훈련장 시간과 첫 경기 일정이 적힌 종이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제가 만들어 가야 할 또 다른 숫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은 혼자가 아니라 새로운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동료들을 처음 제대로 만난 건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서였죠. 다음 날 아침 훈련장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특유의 잔디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처음 맡는 냄새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축구장 흙냄새는 어디나 비슷한가 보다 싶었습니다. 라커룸 안에서는 새로운 팀 동료들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다들 슬쩍슬쩍 제 쪽을 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 어색함을 제일 먼저 깨준 사람은 든이었습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밝은 눈을 가진 친구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어눌한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형, 같이 많이 넣자. 진짜 많이. 발음이 조금 꼬였는데 그 서툰 말이 너무 진심 같아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 같이 많이 넣자. 골도 행복도. 훈련이 시작되자 코치가 간단한 패턴 연습을 지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선이 서로 엇갈리고 제가 원하는 타이밍과 동료들의 타이밍이 약간씩 어긋났습니다. 몇 번이나 발을 멈추고 손짓으로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든이가 헐떡이면서 제 옆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형, 여기 말고 조금 더 안으로요? 그래, 내가 한 발만 더 안으로 들어오면 난 수비 둘을 끌고 나갈 수 있으니까. 몇 번을 반복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패스가 자연스럽게 발끝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든이가 허리까지 숙여 숨을 고르면서 웃었습니다. 형 눈빛 보면 어디로 뛰어야 할지 조금 알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토트넘에서 처음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낯선 곳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호흡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이상하게 든든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에서 TV를 켰는데 현지 뉴스에서 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훈련장 모습이, 다른 쪽에는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 거리 풍경이 잡혀 있었어요. 한식당 사장이라는 남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손 선수 온다니까요. 벌써부터 예약 전화가 늘었어요. 이 동네 진짜 한번 살아나 볼 것 같습니다. 낯선 도시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 하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다시 열어보고 꿈을 꾼다는 말. 그 말이 마음 어딘가를 부드럽게 건드렸습니다. 저는 다른 나라, 다른 리그에 와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코치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흥민, 준비됐지? 다음 경기에서 진짜 LA를 만나게 될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조금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경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첫 홈 경기 날 BMO 스타디움에 들어서는 순간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관중석이 검은색과 금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여기저기서 제 이름이 적힌 유니폼이 보였어요. LAFC 로고 아래 낯익은 등번호와 이름. 낯설고 익숙한 기분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감독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후반에 쓰고 싶어. 경기 흐름이 조금 죽을 때 공기를 바꿔줘. 벤치에 앉아서 경기를 보는 동안 다리가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몸이 앞으로 자꾸 쏠렸어요. 후반 30분이 조금 넘었을 때 네 번째 심판이 전광판을 들었습니다. 7번 손. 숫자와 이름이 화면에 떠오르는 순간 관중석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등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라운드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잔디가 조금 미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이 발에 닿는 순간 오히려 모든 게 또렷해졌어요.
첫 터치에서 간단하게 측면으로 흘려주고 두 번째 터치에서는 중앙으로 파고들며 수비수의 뒷공간을 슬쩍 노렸습니다. 상대 수비가 제 유니폼을 잡아당기듯 따라붙었습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몸이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순간 중심을 잃을까 말까 망설였는데 다리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한 번 크게 흔들리며 앞으로 넘어졌어요. 휘슬 소리가 크게 울렸고 심판이 곧바로 페널티를 선언했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폭발했습니다. 골을 넣은 건 동료였지만 페널티를 얻어낸 그 순간 저는 이곳에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현지 해설자가 물었습니다. 은퇴하러 온 게 아니라는 말, 이제 조금은 증명된 것 같습니까? 저는 살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아직 시작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후 경기에서도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경기에서는 도움 1개, 위협적인 슛 여러 개, 주간 베스트 11이라는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그 사이 코리아타운 한식당 사장 영수가 TV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기 있는 날은 가게가 정말 터져요. 손 선수 이름 부르면서 들어오는 손님들 보면 저까지 힘이 나요. 숫자들이 하나씩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기록, 관중 수, 유니폼 판매량. 또 다른 그래프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내보내기 위한 근거가 아니라 여기서 제가 어떤 의미를 만들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그렇게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던 어느 날 일정표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한 구단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밴쿠버, 그리고 토마스 밀러. 그 이름이 제 가슴을 또 한 번 세게 두드렸습니다. 밴쿠버 원정날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미디어 구역에는 카메라가 평소보다 더 많이 서 있었고 전광판에는 제 얼굴과 토마스 밀러의 얼굴이 번갈아가며 떠올랐습니다. 거기 적힌 문구는 단순했어요. 유럽의 과거, 미국의 현재.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밀러는 특유의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은 훌륭한 선수죠. 다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이런 리그에 오는 이유를.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어떤 이유 말입니까? 조금 더 편하게 뛰고 싶어서 오는 거겠죠.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웃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물병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문장을 조용히 되뇌었어요. 편하게 뛰러 온 게 아니라고 오늘 보여주자.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저는 일부러 전방 압박을 세게 걸었습니다. 초반부터 숨이 거칠어졌지만 일부러 한 발 더 뛰었습니다. 공을 만질 때마다 몸 안 깊은 곳에서 오래된 본능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이 무대가 어디든 결국은 공 하나와 사람 11명이라는 감각이었어요. 전반 중반 드니와 눈이 딱 맞았습니다. 제가 왼쪽으로 빠지는 척 안쪽으로 파고드니 드니가 무릎 높이로 볼을 올려줬습니다. 수비 둘이 사이드로 끌려가는 사이 좁은 틈이 보였습니다. 왼발을 크게 휘둘러 골대 먼 쪽을 겨냥했습니다. 공이 허공을 가르는 동안 관중석의 소리가 잠깐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다음은 골망이 흔들리는 장면과 함께 터져나온 함성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한꺼번에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귀 옆에서 드니가 소리쳤습니다. 형, 이게 진짜지. 이게 우리가 온 이유지. 후반에는 역습 상황에서 또 한 번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측면으로 깊게 파고들어 마치 직접 슛을 때릴 것처럼 수비를 끌고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발목을 살짝 꺾어 반대편으로 낮게 컵백을 보냈고 동료가 그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스코어는 2-0. 경기가 끝난 뒤 현지 해설자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누가 은퇴하러 온 선수고 누가 아직 배고픈 선수인지. 라커룸으로 돌아가는 통로에서 밀러와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는 잠시 저를 보더니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굿게임. 목소리가 예전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몸에 얼음팩을 올려놓고 누워있는데 다리에 묵직한 피로감 속에서 이상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편견이라는 이름표 하나를 오늘 잘라낸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몸은 솔직했습니다. 숨을 크게 쉴 때마다 발목과 무릎이 미세하게 쑤셨습니다. 일정표를 다시 펼쳐보니 앞에는 여전히 빡빡한 경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아직 뛰어넘어야 할 또 다른 벽이 기다리고 있었죠.
밴쿠버전을 지나면서 경기장 밖 모든 것이 빠르게 달라졌습니다. 관중 수는 점점 늘었고 유니폼 판매량, 조회수, 이런 숫자들이 클럽 내부 모니터에 매일 떠올랐습니다. 회의실에서 웃음소리가 자주 들렸고 존이 제 등을 두드리며 이게 다 너 덕분이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숫자가 쌓이고 있었어요. 이동거리, 출전 시간, 파울 횟수. 원정 경기에서 인조잔디를 밟을 때마다 발목이 묵직하게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팀들도 점점 저를 연구한 티가 났습니다. 공을 잡을 때마다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고 세 번째 수비수가 등 뒤에서 살짝 밀고 당기는 느낌이 늘었어요. 경기 끝나고 샤워할 때 정강이와 발목 주변이 보라색 멍으로 물들어 있는 걸 자주 보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밤 얼음팩을 발목에 감고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ESPN 패널 토론이 화면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에릭이라는 에디터가 앉아 있었고 화면 아래에는 이런 자막이 깔려 있었어요. 초반 반짝인가? 진짜 리더인가? 에릭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초반에 반짝하는 선수는 많습니다. 진짜는 시즌 끝까지 버티는 선수들이죠. 33짜리 몸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옆에 있던 다른 패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훈련장에 나갈 때마다 발이 무거웠고 워밍업 때부터 숨이 조금씩 가빠졌어요. 클럽 내부에서도 이런 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만약 부상이 길어진다면 플랜 B는 뭐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 위에 무게가 한 겹씩 더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할 수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귓가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홈 경기를 앞두고 메디컬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흥민, 이번 경기는 쉰다고 생각해보는 게. 말을 끝까지 듣기도 전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경기에서 빠지면 나 스스로도 나를 못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스스로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다음 경기장에서 어떤 장면으로 돌아올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 홈 경기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BMO 스타디움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구단에서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는지 경기장 밖에는 공연 무대와 팬존이 꾸며져 있었어요. 팬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는 이런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33. 숫자는 숫자일 뿐. 손이 우리 도시를 살린다.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묵직한 부담이 내려앉았습니다. 워밍업을 하는데 발목 주변이 평소보다 더 찌릿하게 당겼습니다. 메디컬 팀이 다시 한번 묻더군요. 지금도 결정 바꿀 수 있어. 벤치에서 시작해도 돼.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날만은 처음부터 같이 뛰고 싶어서. 전반은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상대 수비는 제가 공만 잡으면 몸을 세게 부딪혔습니다. 한 번은 공중볼 경합에서 어깨로 강하게 들이받쳐 숨이 턱 막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함성 때문에 그때마다 다리를 다시 굴러 올렸습니다. 문제의 장면은 전반 중반쯤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파고들다가 수비와 살짝 부딪히며 한 번 더 치고 나가려던 순간이었어요. 왼발이 땅을 딛는 동시에 오른발이 잔디에 조금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제 체중이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면서 뭔가 끊어지는 듯한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동시에 시야가 하얗게 번졌어요. 잠깐 숨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잔디 위에 쓰러져 있는데 관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해설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동료들이 놀란 얼굴로 다가왔고 메디컬 스태프가 들어와 발목을 잡아들었습니다. 살짝만 움직여도 정강이까지 통증이 치솟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입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결국 들것이 들어왔고 저는 이를 악물고 스스로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버티지 못했습니다. 들것에 누워나가면서 관중석이 위로 기울어져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그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라커룸에 누워 얼음팩을 올려놓은 채 저는 온몸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여전히 휘슬 소리가 울리고 있었고 동료들은 그라운드 위에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세계에서 잠깐 밀려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경기는 결국 우리가 졌습니다. TV를 통해 경기 끝 장면을 보는데 공이 골망을 흔드는 순간 제 발목에서 다시 한번 통증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실 거울을 바라보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나이에게 잡힌 걸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가운데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받아든 결과지 한 장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진단은 애매했습니다. 수술은 필요 없지만 최소 몇 주는 쉬어야 한다. 나쁘지 않은 말인데도 귀에는 이상하게 당분간 쓸 수 없다는 의미로 들렸습니다. 클럽에서는 저를 위해 최대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감독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플레이오프가 더 중요해. 지금은 내 몸이 우선이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마치 제가 짐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았을 때 거실은 쓸데없이 넓어 보였습니다. 테이핑 자국이 남은 발목을 바라보고 있자니 머릿속이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에릭이 말한 게 맞는 건가? 33인 몸은 시즌 끝까지 버티기 어렵다는 그 말.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니까 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목소리도 내지 않고 모자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자동차 시동을 걸고 방향을 코리아타운 쪽으로 틀었습니다. 이유는 없었지만 그냥 그쪽으로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밤이 내려앉은 코리아타운 거리는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가게 간판 불빛, 사람들 웃음소리, 구운 고기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제 얼굴이 크게 그려진 벽화를 마주쳤습니다. 어느 현지 작가가 그렸다고 들었습니다. 벽화 앞에서 사진을 찍고 웃는 사람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한식당 앞을 지나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중계 소리에 귀가 멈췄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 TV에서 제가 뛴 예전 경기 하이라이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바쁘게 이어졌고 카운터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본 할머니가 물컵을 내려놓으며 옆 테이블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선수 보면 희한해요. 나이 먹었다고들 하는데 아직 저렇게 뛰잖아요. 나도 괜히 뭐라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잠깐 멎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조금 내려쓰고 조용히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식당을 나서기 직전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고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잘 못 알아보시는 것 같다가 눈이 크게 뜨이더니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머, 정말 손 선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괜히 어깨를 한번 으쓱하며 웃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했습니다. 맛있게 먹고 가요. 할머니가 잔뜩 젖은 눈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해줘서. 식당 문을 나와 차에 다시 앉았을 때 눈앞이 잠깐 흐려졌습니다. 깜빡이는 신호등 불빛이 유리창에 번져 보였어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싸우고 있는 건 토트넘이나 밀러, 에릭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는 걸. 손님 몇 명 없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평생을 버틴 사람들, 학교에서 놀림받고도 꿈을 붙잡고 싶은 아이들. 그들에게 제가 한 골, 한 경기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핸들을 잡은 손에 조금씩 힘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하나가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혼자 뛰는 방식 대신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클럽에 먼저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존과 감독, 코치들, 그리고 드니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 발목 상태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목발을 짚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걱정 끼쳐서 미안합니다. 먼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존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흥민, 몸은 어때? 무리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한숨을 한번 고르고 솔직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몸 상태는 시간이 해결해 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꿔야 할 건 제 몸뿐만이 아닌 것 같아서요.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가 마커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를 중심으로 몰려드는 상대 수비 2명, 3명. 그 옆에 비어있는 공간, 그리고 드니와 다른 동료들.
지금까지는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오히려 우리 팀을 좁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둘, 셋이 붙으면 여기랑 여기. 공간이 이렇게 생기죠. 이걸 우리가 제대로 쓰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드니가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미끼가 돼도 우리 다 같이 먹자는 거네. 그 표현이 웃기면서도 정확해서 회의실 분위기가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마케팅팀 직원도 회의실 뒤쪽에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멈추자 그가 슬쩍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코리아타운 쪽에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소년 클리닉이나 지역 상권과 같이 하는 이벤트 같은 것들요. 흥민이 앞에 서준다면 구단이랑 도시가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다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들과 상인들, 여기 사는 사람들까지 함께 나올 수 있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 꼴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팀과 도시, 이 동네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야 진짜 의미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존이 오랜만에 아주 편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전술은 감독이, 이야기는 흥민이. 같이 만드자고. 회의가 끝날 무렵 코치는 다음 경기 일정을 짚어주다가 한 팀 이름에서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밴쿠버와 홈에서 붙는다. 서부 1위가 걸려 있어. 밴쿠버, 그리고 토마스 밀러.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그 이름이 다가왔습니다. 복수도 승부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해온 모든 걸 보여줄 무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발목을 한번 감싸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경기에서 정말로 새로 짠 우리의 이야기를 꺼내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니까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날 경기장에 들어서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서쪽 하늘이 천천히 붉게 물들고 있었고 관중석은 이미 10,000원에 가까웠습니다. 전광판에는 서부 1위 결정전이라는 문구가 크게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 얼굴과 토마스 밀러의 얼굴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몸 상태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몇 주 동안의 재활과 관리 덕분에 뛸 수 있을 정도는 됐습니다. 메디컬 팀이 마지막으로 발목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어.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을 위해 쉬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밀러는 전과는 조금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나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냥 좋은 축구를 하고 싶어요.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짧게 말했습니다. MLS가 은퇴 무대인지 아닌지는 우리 모두가 오늘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 상대는 예상대로 저에게 2명을 붙였습니다. 전반 초반 몇 분 동안 저는 일부러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비 둘을 데리고 여기저기 움직이며 그들이 어떻게 따라오는지 느껴봤어요. 전반 중반 우리가 준비해왔던 장면이 찾아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고 안쪽으로 파고들자 수비 둘이 동시에 다가왔습니다. 페널티 박스 모서리 근처까지 끌고 가다가 마치 내가 왼발로 때릴 것처럼 다리를 크게 들었습니다. 수비가 몸을 날려 블록을 준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발목을 살짝 꺾어 패스 궤적을 바꿨습니다. 반대편에서 드니가 미친 듯이 뛰어들어오고 있었어요. 공은 수비 다리 사이를 스쳐나가 드니 발끝에 그대로 걸렸고 드니가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골망이 크게 흔들렸고 관중석에서 폭발적인 함성이 터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려온 그림입니다.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후반에는 역습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진영에서 길게 넘어온 볼을 하프라인 근처에서 제가 받아냈습니다. 토마스 밀러가 앞에서 가볍게 압박을 걸어왔지만 한 템포 쉬었다가 방향을 바꾸며 볼을 지켰습니다. 수비가 몰려드는 걸 느끼면서도 일부러 조금 더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마지막 순간에 옆으로 내줬습니다. 달려들던 동료가 오른발로 강하게 꽂았고 스코어는 2-2가 됐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마치 결승전 같았습니다. 경기가 끝났을 때 전광판에는 우리가 서부 1위를 확정했다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숨이 턱에 걸려 있었지만 가슴 안쪽은 묵직한 평온으로 가득했습니다. 인터뷰 구역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마무리는 본인이 해도 됐을 것 같은데
계속 동료에게 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머리를 대충 넘기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미끼가 돼도 우리가 함께 골을 넣으면 되니까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밀러와의 인터뷰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나는 손을 과소평가했어요. 33, MLS 그런데 그는 누구보다 배고픈 선수였습니다. 오늘 그걸 모두가 봤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묘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언젠가 꼭 듣고 싶었던 인정 같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건 그라운드 위에서 함께 웃고 있는 동료들이었습니다. 경기장을 한 바퀴 돌며 팬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코리아타운에서 보았던 얼굴들이 떠올랐습니다. 식당을 열겠다고 말하던 할머니, 학교에서 축구선수 꿈을 꾼다고 말하던 아이들. 그들의 눈빛이 전광판 불빛과 함께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경기장에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지 말입니다. 며칠 뒤 경기도 없고 훈련도 비교적 가벼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코리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낮에 거리는 밤과는 또 다른 온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여는 사람들, 유모차를 밀고 가는 부모, 체육복을 입은 아이들. 지난번에 그냥 지나쳤던 벽화 앞에 이번에는 일부러 멈춰 섰습니다. 제 얼굴과 함께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33. 끝이 아니라 시작. 근처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공을 차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는 등번호 7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밀러의 등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밀치며 장난을 치다가 한 골을 넣자 동시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그날 밤 들렀던 작은 식당이 보였습니다. 입구에는 새로 만든 꽃장식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랜드 오픈. 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때 그 할머니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보더니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또 왔네 우리 손 선수. 저는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식당 여신 거 축하드리려고 왔습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다들 말렸는데 말이야. 33에도 저렇게 뛰는 거 보고 61살에도 뭐든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식당 한쪽 벽에는 신문 스크랩이 액자에 들어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흥민, LAFC 서부 1위 이끌다. 코리아타운 경제에도 훈풍. 그 기사 사진 속 제 얼굴이 조금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을 때 추천 영상 목록 맨 위에 어떤 영상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33. 끝이 아니라 시작. LA에서 벌어진 이야기. 썸네일 속에는 제가 밴쿠버전에서 웃고 있는 장면과 코리아타운.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습이 같이 담겨 있었어요. 호기심에 영상을 눌러보니 마크가 내레이션을 하며 제가 걸어온 길과 도시의 변화를 차분히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댓글을 내리다가 한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나는 47살입니다. 내일부터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하려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이제 조금은 믿어보려고 합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 안쪽이 또 한 번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라운드 위에서 넣은 골들이 숫자로만 남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첫걸음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저 멀리 BMO 스타디움 조명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 불빛과 코리아타운의 간판 불빛, 그리고 화면 속 댓글 하나가 머릿속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습니다. 33이라는 숫자가 언젠가는 34, 35으로 바뀌겠죠. 하지만 그 숫자 옆에 어떤 이야기를 채워 넣을지는 여전히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고 내일 훈련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고.